자, 임수부터 하겠습니다. 자, 병오년의 임수에게는 십성으로 편재와 정제가 들어옵니다. 자, 제 책 활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십성을 질의응답식으로 이제 질문자가 묻고 제가 대답하는 식으로 짧게 정리를 했고, 이렇게 편제에 대해서 그렇게 대화를 한 후에 이제 편제의 핵심이라고 박스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죄송해요. 감기가 지금 다 안 나와서요. 이제 편제의 정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재물과 기회, 이런 식으로 뭐 인연, 여기에서는 인연, 활기와 확장을 주지만 안정성은 부족할 수 있음, 이런 식으로 이제 인연에 대해서도 했고요. 심리, 움직일수록 살아나는 기운, 새로운 가능성의 끌림, 이렇게 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고, 편제와 다른 십성 간에 이렇게 조합으로 들어왔을 때 뭐 편제와 비견, 편제와 겁제, 편제와 정제, 편제와 정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조합을 해서 쭉 적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임수시면 이제 편제에 대해서 먼저 보시고, 그리고 편제와 정제에 대한 이거를 찾으셔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제 방송을 보시는 것도 분명히 도움되시지만 좀 찾기 편하시게, 네, 편제, 정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조합이 운에서 들어오면 물질적 성과와 안정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할 일이 생기나, 이런 식으로 위에도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이제 그 일로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도 참조하시고, 혹시 제 방송에서 부족하신 부분은 스스로 공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책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편제는 임수가 바라보는 욕망 구조죠. 사실은 이 욕망은 개인적인 욕망보다는 이 관성과 재성은 이제 사회적 욕망일 가능성이 맞죠. 재성은 사회에서 내가 취득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 잡고 싶은 거, 그리고 관은 사회에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와, 대단하다, 잘났다, 성공했다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두 가지인데, 지금 이제 임수에게는 이 재성이 기둥으로 들어옵니다. 자, 천간의 기운과 지지의 기운을 구별하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간은 1년 내내 매일매일 임수가 편제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천간은 1년을, 병오년을 살면서 이 임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방향성, 생각,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지는 이제 환경에서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거죠. 우리가 이거를 이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나 자식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매일매일 부모님 사랑해, 내 새끼 사랑해 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마음 안에 가족끼리의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쩔 때는 그 사랑이 환경에서 행동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사랑하지만 저 미운 자식, 또 왜 저러시지 부모님, 이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구별하시면 조금 쉽게 구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제는, 편 쪽이라는 거는 안정과는 조금 거리가 멀고 모험이거든요. 그래서 취하는 욕망인데, 내가 안정적으로 들어온 것보다는 도전이나 모험을 해서 조금 더 저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도전해서 갖고 오지 않을까? 라는 게 늘 있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 취하고자 하는 욕망의 확장, 확장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각이 늘 약간 붕 떠 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행히 이 오화 속에는 병기정,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죠. 주로 이제 불의 병화와 정화의 구조이지만 이제 중간에 기토가 잡아주고는 있는데, 이 세 지장간을 1년에 뭐 균등하게 똑같은 달로 나눌 수는 없지만, 이제 세 등분 했을 때 초반에는 아무래도 편제 에너지 때문에 사람이 좀 들떠 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자꾸 지금 내 이제 범주, 내가
몸담고 있는 곳 말고 다른 쪽으로의 자꾸 시선을 돌리면서 내가 저거를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데 정관 정제로 하반부, 중반부 이후를 거치면서 이제 안정된 욕망 쪽으로 모험을 했는데 그 중에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것,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안정이 되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환경 자체가 일단 안정, 물론 그 안에서 편제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안정과 모험을 왔다 갔다 하지만 하반부로 후반기로 갈수록 안정을 더 추구하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 그러니 올해 임수들의 심리는 오로지 내가 무엇을 더 취할 수 있을까,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쪽으로 내 시선을 조금 더 멀리 보내면서 그거를 내가 취해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을까에 대한 심리 구조다. 자, 이럴 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돼요. 내가 이 운에 만나게 되는 사람은 어디서 갑자기 퐁 날라오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구조, 내 마음의 변화를 잘 읽으시면 거기서 답이 나와요. 내 마음이 이렇게 달떠 있고 모험하고 확장하는데 나를 옥죄는 사람을 만나면 그 인연이 갈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요, 아무래도, 이런 모험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편제라는 거는 좀, 사람들 관계에서도 매일매일 보거나 안정된 그 범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틀 밖을 벗어나서 그리고 약간 사교성, 지금 당장 이 사람과 뭘 하지 않더라도 친목을 동호해 두면 언젠가는 이 사람과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사교 모임이 아닌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은 내가 주로 명령을 듣는 쪽이고 윗사람의 개념이에요. 나이는 어릴지라도 만약에 나이가 어린데 관으로 들어왔는데 저 윗사람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관은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도 내가 그 사람의 통제를 받고 좀 눈치를 보는 쪽인데 물론 중간에 정관이 한번 들어가 있으니 그런 사람도 만나겠죠. 하지만 이제 재라는 거는 아무래도 편제보다는 정제가 안정된 구조 속에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조금 통제할 수 있는 또 이렇게 나누면 이쪽은 나의 아랫사람 느낌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정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 안에서 같이 모험을 하면서 현실을 구축할 수 있으면서 가끔은 내가 눈치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운이다. 라는 겁니다. 네, 임수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개수일간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심리와 인연에 대해서 지금 이 세 번째 책에서 정리해 놓은 거를 보시면 제 방송과 함께 보시면 훨씬 더 십성 정리도 잘 되시고 그 일마다 들어오는 또 기둥 있죠. 그리고 그 앞으로 제 방송이 좀 늦어지거나 하실 때 미리 답답하시다 하실 때 찾아보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십성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정제다. 개수인데 정제가 들어왔네. 그러면 정제를 찾으시면 제가 정제에 대해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한 거 있고 이제 이렇게 박스로 정제에 대한 핵심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정제의 정의가 무엇이고 인연은 어떤 인연을 만나는가, 생활 리듬과 기반을 안정시킨다. 안정이 핵심 포인트고요. 심리는 변화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고 준비된 환경에서 실행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놨고 그리고 이렇게 조화가 정제와 편제다. 이렇게 되면 십성 조합을 편제랑 정제랑 해놓는 요 부분을 이렇게 찾아서 읽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책은 활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천간의 에너지는 내가 매일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병원년 1년의 흐름 안에서 내 안에 내재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부모님이나 가족 그리고 뭐 자식을 사랑하지만 늘 나는 사랑해 하진 않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환경이죠.
근데 이 환경에서 어쩔 때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나와서 잘 지내. 오, 사랑해, 사랑해. 행동도 하고 뽀뽀도 하고 하는데 어쩔 때는 그 상황에서 너무너무 미운 거 있죠. 하지만 내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는 않는데 그 행동은 딱히 그 사랑이 표현이 안 되면 이제 싸우기도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청각과 지지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다행히도 병화가 이제 내년에는 이렇게 뿌리까지 내려와 있고 화의 기운이 기둥으로 있기 때문에 생각과 행동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1년 내내 똑같이 가지는 않겠죠. 자, 정제라는 거는 개수가 바라보는 이제 재성은 욕망 구조죠. 욕망이죠. 자, 이렇게 잘랐을 때 관성과 재성은 이제 사회 속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 쪽입니다. 재성은 주로 물질적인 거 또는 그러니까 물질적인 걸 아니더라도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내가 주도권을 쥐고 싶은 거, 그리고 나 저 이쁜 게 있어서 사고 싶은 그런 거. 흔히 재성은 아실 거예요. 내가 물리적으로 취하고 싶은. 근데 그게 이제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에서 취득을 하는지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거라면 이 관성은 내가 그걸 취함으로써 얻어지는 거든 어떤든 사회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시선, 존경이든 아니면 부러움이든 인정이든 이런 게 이제 관성이 되겠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근데 정제라는 거는 취하는데 너무 무리해서 모험을 해서 편제처럼 무리해서 그걸 취할 용기는 사실은 없고 되게 안정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제가 강하신 분들은 모험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될까 안 될까를 미리 계산해서 될 것 같으면 행동을 하는 경우가 더 많으시죠. 근데 이제 지지에서는 이제 편제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병화와 정화가 왔다 갔다 이렇게 물론 이제 단계별로 병기정 이렇게 가기도 하겠지만 근데 편제라는 거는 모험을 하기도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안정되고 싶으나 현실 상황은 나를 모험도 하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내 머릿속에는 안정을 추구하는데 현실 상황에서는 자꾸 모험을 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으니 나는 모험을 하되 안정을 추구하는 그 범위 내에서 모험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교차하면서 가게 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기토는 이제 편관이라 사실은 편제와 편관이 이렇게 동주나 이렇게 붙어 있으면 사실 무리수를 두기를 조금 해요. 편제 편관이 이렇게 위아래로 붙어 있거나 옆에 붙어 있으면 내가 이 편제를 얻기 위해서 약간 무리수를 두는 게 있어요, 편관이. 그러니 하반기로 갈수록 정제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내가 살짝 무리수를 둘 수 있는 욕망의 구조가 이제 발달되는 시입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내 심리와 상관없이 어떤 인연이 온다? 그런 거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 내 인연을 누가 들어오는지 궁금하시면 내 심리 상태를 먼저 보시면 돼요. 내 기분이 달떠 있고 뭔가 막 일탈을 하고 싶고 현실이 갑갑하다 할 때는 그런 모험심을 부추기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거는 제 책에서도 제가 어떻게 인연이 들어오는지 내 사주에 있는 어떤 걸 건드릴 때 그런 걸 써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라는 어떤 편인성의 구조가 강할 때는 사실은 나의 그 문을 뚫고 내 심장까지 들어오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데 지지에서 내 마음속은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하고 나는 모험은 싫은데 이러면서 이제 초반에는 조금 돌다리 두들겨 보듯이 안정된 구조로 가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내년 정민년의 운이 가까이 올수록 내 마음은 한번 도전해봐, 한번 찔러봐, 이렇게 변해간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남녀 관계에서 재성은 그렇게 해석하면 제일 쉽고 여자분에게도 사랑은 재성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욕망하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본적인 인간 관계에서는 이렇게 사회 생활로 봤을 때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그게 돈이든 어떤 목표든 내가 이루고자 할 때 같이 나와 함께 내 욕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안에는 안정되게 차분차분 이거는 요렇게 하자라고 약간 정관의 느낌하고 비슷해요. 정관하고 정제는 그렇게 규칙을 지켜가면서 안정된 틀에서 나와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을 만나다가 한번 이 평관을 기토를 중심으로 해서 평관으로 가기 시작해서 편재 평관이 되면 약간 모험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재를 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이게 연애 쪽과 그 뭐 직장이나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조금은 다르긴 한데 재성 쪽은 아무래도 같은 사회생활이지만 관은 내가 좀 눈치를 봐야 되고 명령을 들어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게 단순히 윗사람의 개념만은 아니에요. 어려도 왠지 눈치 봐야 되는 부하 직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내가 약간 명령하는 구조, 재성은 약간 명령하는 구조 쪽이에요. 물론 여기 중간에 평관이 있습니다만 내가 이 사람들을 통솔을 하는 입장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개수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경금하겠습니다. 제 세 번째 책을 이용해서 인연이랑 그다음에 심리, 십성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볼 수 있는 이제 팁을 드리자면 제가 세 번째 챕터에서 십성을 질의응답식으로 좀 쉽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박스로 핵심만 평관의 핵심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의, 압박과 도전을 통해 성장을 촉발하는 기운, 인연, 안전지대 밖으로 이끌지만 관계 강도가 높음. 그리고 심리, 한계를 시험하며 잠재력을 끌어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 그리고 십성 간의 조합을 적어놨습니다. 이제 경금 같은 경우에는 평관이랑 정관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평관과 정관인 요거를 찾아서 평관은 변화를 밀어붙이고 정관은 이렇게 쭉 하면서 읽으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 책은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자, 평관과 정관입니다. 일단 천간지지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기본적인 갖고 있는 머릿속의 생각 얘는 그거를 행동으로 어떻게 행동으로 하게 되는 환경이나 틀이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우리 부모님 사랑해요. 내 자식 사랑해. 하지만 그 사랑이 늘 그 환경에서 발현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가 너무 미운 짓을 해. 그럼 마음속은 사랑하지만 막 혼낼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펼쳐지는 환경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병원연은 불의 기운이 뜨겁고 병화가 밑에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지만 병화와 기토와 정화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요것이 반드시 100% 이렇게 쭉 가는 거는 아니다. 자, 관이라는 거는 경금에게 이렇게 나눴을 때 비겁, 식상, 재성, 관 이렇게 해서 요 두 가지는 이제 사회에서 내가 사회적인 관계를 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통제를 받는 거, 내 스스로 나를 통제하는 것 또는 그런 통제되는 환경에 놓여지는 거, 이거를 의미하죠. 근데 평관은 관은 관인데 내가 기존에 몸담고 있던 안정된 틀에서 살짝 벗어나서 새로운 거를 한번 가볼까?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나를 둘러싼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거를 한다는 게 나에게 놀러 가볼까 느낌은 아닌 거예요. 이게 식상관이나 제 쪽은 놀러 가볼까도 되는데 이쪽은 사실 갔다간 스트레스를 더 받거든요. 왜냐면 사실은 평관은 약간 개척이에요. 내가 아직 안 가본 분야에 대한 개척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서운데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강하게 푸시를 해야 되죠. 자기 뒤에서 야, 가. 지금 가야 새로운 기회를 잡아. 언제까지 안정된 틀에 있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머릿속엔 늘 지금 뭔가를 시도해야 그 다음이 뭐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정관은 그 틀 안에서 움직이자면 평관은 틀 밖을 벗어나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지지에서 정관이라는 거죠. 평관 있고 정인 있고 정관 있고 이 세 개가 되면서 처음에는 평관의 마인드가 아주 1년 내내 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잠재되어 있다가 초반에는 평관을 쓰겠죠. 하지만 뒤로 갈수록 안정되는 구조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경금들은 병원운의 판 자체는 남들이 봤을 때는 안정되게 보이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걸 구축하려고 변화와 안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새로운 어떤 안정된 길의 재구축 같은 느낌이에요. 겉으로는 안정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이제 백조가 막 다리를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사실은 들고요. 근데 이럴 때 어떤 인연을 만나냐? 아주 간단하게 심리와 인연은 별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제 책에서 인연이 들어오는 구조 이런 걸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내 마음이 이 관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치면 이쪽은 조금 자유롭고 이쪽은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단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관인 쪽은. 근데 내년에는 이쪽의 기운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재미로 쉽게 사교성으로 놀자 이렇게 만나는 것보다는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다 나에게는 사회적인 관계의 연장이에요. 그러니 긴장과 스트레스가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발전이 나중에 나에게 인성으로 가고, 그래서 그 인성이 나를 또 이렇게 도와주는, 결국에는 내가 내년에는 뭔가 현실적으로 나에게 사회적인 발전? 사회적인 성공을 조금 도약할 수 있는 인맥을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으신 게, 내가 관 앞에서는 까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사실 내 마음에서는 오늘 놀까? 나가자 이런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잘 만들어두면 이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 나의 성장이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날 때 늘 약간 긴장을 조금 하게 되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경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병원연 심리인연법. 자, 신금하겠습니다. 자, 제체 활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내년에 신금은 정관이 이제 천간으로 떴죠. 그러면 이제 제가 세 번째 챕터에서 십성을 설명해 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을 이렇게 찾으시면, 정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질의응답식으로 간단하게 정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박스로 정관의 핵심 이렇게 해서 정관의 정의와 인연과 심리와 장점 단점을 정리해 두고, 그리고 십성 조합으로 정관과 편관이 같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정관과 비견, 정관과 뭐 겁재, 정관, 상관 다 있거든요. 근데 정관이랑 편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찾아서 본인들의 그거를 또 보시면 되고, 앞으로 이제 다른 달들도 이렇게 해서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관이라는 거는 이렇게 십성 5개, 이거를 이렇게 나눴을 때 재성, 관성, 인성, 식상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기준으로 여기는 이제 사회적인 관계, 이거는 좀 개인적인 활동 영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관이죠. 자, 나는 내 가치관을 안정되고 확고하게 만들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천간은 생각이면 여기는 환경이에요. 우리가 내 가족 사랑하지만 그게 가끔은 현실에서 그대로 반영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싸우기도 하고, 가끔은 미운 짓 하면 혼내기도 하고, 이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는 머릿속에 확실한 정도의 길을 가려고 하는 어떤 확고한, 그거를 정하고 싶어. 그리고 관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예요. 가정, 사회, 직장, 또는 나의 가치관, 바른 거. 나는 앞으로 뭐 새해 대해서 저는 술을 끊겠다 이렇게 했는데, 술을 끊겠어요. 이것도 사실은 딱 정관, 이거든요. 근데 여기 현실 상황은 이제 정관이 초반에 조금 다스리지만 병기정으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편인이랑 편관 쪽이 이렇게 되면서 환경은 사실은 정관을 살짝 흐트러뜨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관이라는 게. 그래서
평관을 좋게 얘기하면 내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건데, 이게 평관도 사실은 일탈일 수도 있어요. 이제 뭐랑 같이 오느냐인데, 나는 정관을 갖고 싶으나 현실이 나를 자꾸 정관에서 평관으로 가게 한다라는 거는 이제 약간 중심을 잡다가 흐트러지게 약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구조가 되고, 뒤로 갈수록 사실 조금 스트레스 받는 구조가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관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잘랐을 때 식재보다는 관인 쪽은 나를 옥죄는 구조고, 나를 돌아보는 구조고, 나를 다잡는 구조이기 때문에 편할 수는 없어요, 심리가. 근데 지지 상황이 청간만큼, 청간은 병신합을 이렇게 하지만 지지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 복잡하다. 그래서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신에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인연이라는 거는 심리랑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런 상황일 때, 저런 환경에 놓일 때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일단 관이 강할 때 만나는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그냥 놀자고 헬렐레하고 만나는 식상 쪽이나, 물론 식상이 들어온다고 다 놀러 만나는 사람은 아닙니다. 1년 중에 또 관인이 들어올 때가 또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식이나 재 쪽은 조금 더 내가 주도적이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만나는 쪽이면, 이쪽은 누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람 만나고 싶어요. 긴장이라니까요, 관은. 네, 근데 긴장한 상태로 만난다는 거는 어쨌든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를, 이제 사회적인 제가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잔소리를 듣거나, 예, 아니면 명령을 듣거나, 눈치를 봐야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나보다 갑이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통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남녀 관계에서도 여자분이 관으로 들어오면 남자분이 이 여자분 눈치 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구조다. 그래서 나는 조금 안정된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환경에서는 자꾸 나를 흔드는,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사실은 조금 높다. 나를 강하게 푸시하는 사람. 나는 정도껏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해! 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게 사람마다 사주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나를 심리적으로 힘들게 하는지, 아니면 나를 너무 해 공부에 1등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옥죄는 건지, 아니면 일을 너무 시켜서 육체적으로 힘든 건지, 아니면 나를 스트레스를 줘서 내가 짜증이 나서 힘든 건지, 어쨌든 그런 구조다 라는 겁니다. 네. 신금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무토일간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 책에서 그 십성 세 번째 챕터에서 십성을 정리를 해놨는데, 개념 설명은 그냥 쉽게 질의응답식으로 주고받는 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박스 하나로 편인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그래서 뭐 편인의 정의, 인연, 심리, 장점, 단점을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둥으로 오는 거, 십성의 조합, 이거를 이렇게 찾아보시면 편인이랑 다른 십성들을 조합을 했는데, 지금 편인이랑 정인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책은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무토에게 이제 인성이 들어오죠. 사실은 뭐 인성이 들어오면 내 주변에, 그쵸? 어떻게 보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다 관계에서는 사람인데, 인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나를 다시, 인성은 그거예요. 뭐 나를 생해주는 거니까 나의 기본이면서, 내가 한번 인성으로 돌아가면서 나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도 하고, 나랑 가깝죠. 쉽게 얘기하면 인성운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래도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지인 관계이거나 새로 친해지는 관계이거나,
이런 사회적으로 조금 딱딱한 이런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편한 느낌의 사람일 수 있어요. 이해관계 득실을 따지는 거는 사실 이쪽이고, 이런 식이나 이런 인성 쪽은 조금 그거는 약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요즘 세상에 무슨 진짜 순수하게 인간적인 만남이고, 뭐 완전히 순전히 계산된 만남 이런 거를 분리하기는 쉽지는 않지만요. 예. 예를 들면 그렇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청간과 지지의 개념을 조금 생각을 하면, 청간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 지지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 때 내가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 사랑하지만 그 생각하는 사랑이 늘 행동으로 표출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표출되기도 하잖아요. 싸우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내 마음속에는 편인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내가 행동을 하게 되는 환경은 정인을 쓰게 되는 환경이 된다. 무슨 얘기냐? 편인이라는 거는 사람을 가리는 기운이에요. 내가 한 달에 사람을 5명 정도 만날 수 있는 나한테 시간이나 여유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정인들은 3명에서 5명 정도 만나요. 그 정인이라는 게. 근데 편인은 1명만 만나요.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편인이 들어오면 사람들을 꺼리게 돼요. 가려 만나게 되고. 근데 그 중에 1명이 마음에 들면 그 사람하고만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편인을 가지신 분들이 사람을 이제 가린다 뭐 이런 말은 좀 그러지만, 자기 안에 훅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을 만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순수하다면 순수하고 외골수면 외골수고 이런 느낌이죠. 저는 편인인데 안 그런데요. 그러면 그 기운이 다른 거랑 합대해 있을 경우에도 다른 기운이 나옵니다. 어쨌든 감기가 오래가네요. 내 생각은 그렇게까지 사람들을 만날 때 어서 와 이렇게 달가운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환경은 그런 어떤 정인의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서 어쨌든 그 가리지 않는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지장간, 병기, 정, 이 3가지의 기운이 초반에는, 그래서 편인의 기운이 강한 그게 행동으로도 곧장 이렇게 사실은 내려올 거다. 그리고 중간에 겁재가 한번 들어와서 겁재 때도 약간 경계심이 생기실 거고, 또는 내가 나 아닌 사람처럼 약간 그런 마음이, 겁재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가 또 표출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정의는 나중에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편있는 마음 쓰지 말고 좋은 게 좋다.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 저래서 좋다라고 조금 인간관계를 이렇게 조금 더 안정적이고 융통성 있게 가져가는 거죠. 자, 심리와 인연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심리일 때 만나는 사람은 그 기운하고 이제 통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은 나는 나랑 그냥 맞는 사람만 만나고 싶은데 사람 좀 가리고 싶고 피곤한데 이런 생각인데요. 지지에서는 사실은 이제 정인이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이 2가지가 섞이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냐면, 대부분은 인성은 나를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사람들을 만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식상관, 생각이나 말을 조금 다시 고치려고 하고 돌아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편인처럼 진짜 저 사람은 오래갈 사람이다라는 어떤 되게 강한 그런 구속력을 가지는 편인이 일단 들어오면 좀 인연 좀 길어져요. 그리고 겁재는 가끔은 경쟁자로 보이기도 하는 사람이면서 어떠냐면 그래도 그 사람하고 지내니까 내가 좀 편하고 이 사람 나 되게 신경 써주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화토의 기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게 느낌이 내 편인 것 같은데 가끔 내 편 아닌 것 같고 저 사람 별로다 싶은데
또 한번 보면 괜찮고 뭐 이런 인연이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쉬우실 거예요. 내 편인 듯 내 편 아닌 약간 이런 느낌. 정의는 거의 내 편이고 편의는 참 편인이 묘해요.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편의는 막 가리다가 한번 들어오면 친해지지만 내가 이 사람을 가는 게 가끔 맞나? 라는 되게 이걸 주는 게 편인이거든요. 정의는 중간은 해요. 뭘 잘하든 못하든. 근데 편의는 잘할 때는 훅 했다가 못할 때는 너무 피곤하고 이런 게 되고 여기에 이제 겁재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 편인데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뭐지? 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무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심리인연법 기토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책에서 그 세 번째 챕터에서 십성을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질의응답식으로 정인이라는 십성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박스 표시로 정인의 핵심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정인의 정리, 인연, 심리, 장점, 단점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둥으로 조합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 찾아볼 수 있게 정인과 편인 이렇게 쭉 찾아보시면 정인과 편인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달도 이 책을 통하시면 본인의 그 어플에서 다 나오잖아요, 십성은. 그래서 그걸 찾아보시고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천간은 정인이고 지지는 편인이다라는 거는 내 머릿속에는 정인, 내 생각이 있어요. 정인이라는 건 뭐냐면 옳고 그름에 대한 이 안정된 사고 체계예요. 그러니까 편인은 좋을 때는 확 좋고 나쁠 때는 확 나쁘고 어떤 이런 선의 기준이 모호하면서 좀 감정적으로 치울 수 있다면 정의는 그냥 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어떤 규칙을 따르려고 하는 아무리 내 새끼가 이뻐도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하는 건 아니지라고 자식을 혼낼 수 있는 게 약간 정의인의 엄마의 그런 마인드예요. 그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옳게 키우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의는 편인보다는 감정보다는 합리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본인이 잘못하더라도 인정을 조금 정의는 인정을 하고 저 사람은 그럴 수 있어라는 어떤 그게 있는데 편인은 사실 저 사람이 실수해도 내가 저 사람을 좋으면 감정적으로 그럴 수 있어라는 이해심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상대가 잘못을 크게 안 했어도 편인의 사고방식은 자기가 싫으면 감정이 좀 많이 섞인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아파서 사탕을 물고 있어서 방송하는데 사탕 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천간의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 우리 그 가족에 대한 사랑은 사실 엄마 아빠 믿기도 하고 자식 믿기도 해도 기본적으로 우리 가족 사랑하잖아요. 그걸 천간의 에너지라고 하면 여기는 그 사랑이 가끔은 다른 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내 기분이 너무 별론데 조금 말을 잔소리하면 갑자기 확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인성입니다. 여기가 화해. 인성은 나를 그래도 도와주는. 근데 도와준다는 게 선생님 도대체 뭐 물질을 갖다 줘요. 사실은 인성이라는 건 나를 돌아보는 기운이에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그러면서 이 인성이 다스리는 게 나의 말과 행동인 식상이잖아요. 그래서 인성이 들어올 때는 내가 지금 행동을 잘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 행동을 돌아본다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마음속에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그때 고집을 너무 부렸나? 그래서 정인이 사주에 있으신 분들이 남 생각을 하는 거예요. 편인 쪽보다는요. 두루두루 바를 정자를 써서 한다라는 거는 옳은 것도 보고 틀린 것도 봐서 바르게 균형 잡힌 사고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이건데 이제 현실 상황에서는 뭐냐 병기정이죠. 정인이야 비견이야 근데 편인이야 끝에가
예. 처음에는 옳은 게 옳아. 내가 틀릴 수도 있어. 이렇게 하다가 이제 비견으로 가죠. 비견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유리한 쪽으로 좀 많이 땡겨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가면 또 정화, 편의에 나오죠. 그럼 더 땡겨 쓰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정인의 에너지로 그래 틀릴 수도 있지라고 이제 바른 생각이라는 게 착한 생각과는 다릅니다. 이제 사고를 합리적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갔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자기의 감정 체제 쪽으로 자기의 사고를 많이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틀린 건지는 아는데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내가 싫은 걸 어떡해. 예, 이렇게 되는 구조다. 그런데 자, 이럴 때 내 감정과 심리와 인연은 별개가 아니에요. 내 감정이 그럴 때 만나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사람 만나기 싫을 때 막 사교적인 사람 오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심리 상태가 이럴 때는 그런 사람들 만납니다. 이제 초반에는 뭐냐면 정인으로 저 사람은 이런 점은 별로지만 저 사람을 만나면 나한테는 이런 점은 도움돼 쓴소리도 해주고 그래서 그래 괜찮아 라고 자신의 행동과 말을 조금 절제하면서 착하고 예의 바른 그런 마음을 가질 때는 나한테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옵니다. 근데 그 정인이 좋아요, 편인이 좋아요. 그런 걸로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자기 구조에 누가 더 맞냐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간관계를 좀 합리적으로 해요. 근데 뒤로 갈수록 내 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거죠. 이게 이제 본인한테 이제 독이 되냐, 득이 되냐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내 편이든 네 편이든 이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 사람과 거리가 좀 있고 예의를 지키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을 너무 자기 편 그리고 나에게 충성한다고 하긴 참 그런데 편인이 피곤한 것도 있지만 일단 편인의 마음에서는 되게 이 사람이 분명히 잘못된 걸 알아요. 근데 편인의 그때 들어오면 뭐냐면 그래도 좋게 봐요, 그것까지. 그래서 사실은 편인이 약간 눈을 이렇게 눈과 귀를 막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걱정되시는 그런 걸 참고하셔서, 조금 인간관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기준이 잘 서 있다면 괜찮은데, 자기 사주에 너무 편편 쪽이 많은 사람들은 이럴 경우에는 잘못하면 이제 귀가 이렇게, 그러니까, 귀가 얇아지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 말만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도 다른 사람은 다 아니야 하는데 그게 좀 무서워요, 편인이. 그래서 오죽하면 편인은 이제 사이비 종교 쪽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기운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예. 자, 기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병화일간 인연심리법 하겠습니다. 인연심리법, 심리인연법. 네. 아프고 나니까 정신이 없네요. 네. 자, 제 세 번째 책에서 그 십성을 설명하는 챕터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그 10개의 십성을 그 대화식으로 이제 묻고 제가 답하고 해서 좀 쉽게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그 설명 끝에 이제 박스로 비견의 핵심이래서 아주 이렇게 우리가 문제집 보면 요약 정리해 놓은 것처럼 비견의 정의, 비견의 인연, 비견의 심리, 비견의 장점, 비견의 단점 해놓고 그리고 비견과 겁재처럼 이렇게 조합해서 들어오는 이거 있죠? 비견, 상관, 비견, 정관 뭐 이런 식으로 10개를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견과 겁재 이렇게 해서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내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고 부족한 거는 여기에 보시고 또 뭐 다른 달 또는 그 일로 들어오는 거 이런 것도 하시면서 본인의 심리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다. 그리고 다른 챕터 있는 내용도 괜찮으니까 많은 네 구입 바랍니다. 자 비견과 겁재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간 지지를 정확하게 선생님 천간의 개념은 뭐고 지지의 개념은 뭐예요? 자 이렇게 우리
가족이라면 이제 떠오르는 게, 아, 가족은 서로 사랑한다. 라는 기본적인 그게 천간입니다. 예. 근데 현실에서 사랑만 보이나요? 싸우는 일이 사실은 더 많잖아요. 그게 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년에 병화는 비견이 자기 머릿속에 사실은 있어요. 비견이 들어올 때, 제가 실질적으로 경금 들어올 때 보면 내 그 의지, 내 생각이 되게 강해져요. 그러니까 고집스러워진다라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아, 내가 이렇게 행동이나 생각하는 게 맞았나? 과연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면 비견일 때는 아이고, 비견일 때는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다른 쪽의 에너지로 너무 많이 뺏겨서 약간 그 본인의 이런 게 약하신 병화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는 좀 강한, 그걸 자존감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자존심은 아니고 뭔가 자기 확신 같은 거, 이런 게 편인하고는 살짝 다르지만 이제 그런 게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지에서는 이제 겁재가 들어옵니다. 병기정, 요 지장간에 이제 세 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비견겁재가 이렇게 많아지면 이 비견겁재는 뭘 보냐면, 물론 이제 이 비견개자가 식상 쪽으로도 가고 하지만, 네. 재를 탐하죠, 재성. 네. 그래서 이제 군겁쟁제, 비견겁재가 들어오면 군겁쟁제 된다는 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여럿이 모이면 사실 뭐 그렇잖아요. 친구들 모임은 시간 투자해, 돈 써, 그쵸? 그러니까 부모님들 중에 친구 만나서 도대체 뭐가 득이 되냐 할 거예요. 왜냐면 다 소모성이니까 어떤 목적을 딱 두지는 않잖아요. 친구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결국 비겁이나 겁재는 결국 이쪽 나의 이거를 건드린다, 욕망을 건드린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지의 겁재라는 거는 재물을 이렇게 한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겁재라는 거는 나도 모르는 나의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겁재 들어올 때는 나한테 이런 면도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게 지름신이 온다든가, 아니면 내 것이 아닌 거에 대한 탐을 한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겁재일 때는 그런 것도 생겨요. 약간 막 친구들이 막 그거 하면 앞서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막 총대 매는 거 막 이런 것도 생긴단 말이죠. 괜한 막 이런 승부, 이기겠어 이런 것도 승부지만 괜히 안 나서도 되는데 나서가지고 그런 것도 사실은 겁재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비견보다는 겁재가 약간의 위험수가 많은 게, 욕심도 많아지고 남의 거도 사실 그거 되고, 정제보다는 편제 쪽에 관심이 많아지니까 큰 거를 하다가 작은 거를 잃고, 이렇게 안정성에 있어서는 겁재가 사실은 좀 약한거든요. 예. 그래서 내 심리가, 나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 상황에서 있을 때 내가 또 다른, 내가 아닌 내가 나올 수도 있다. 예. 그게 경쟁 관계 속에서 나올 수 있고, 친구들 많이 만나다가 또 이상하게 내가 훅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병기정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상관이죠. 이게 상관이랑 또 여기 겁재가 같이 있죠. 상관겁재가 이렇게 비슷하게 붙어 있을 경우에는 좀 오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중반에서 하반기 쪽으로 지장간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정화의 에너지가 또 이렇게 겁재 쪽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나처럼 행동을 하다가도 심리적으로 자꾸 딴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너무 들뜨거나 너무 충동적이거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자, 심리와 인연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심리 상태일 때는 이런 사람, 이런 운은, 나의 이런 심리를 건드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나랑 환경이든 생각이든 비슷한 부류의 사람에 내가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는 상관이라고 해서, 상관은 내 에너지를 많이 빼는 거고, 약간 강한 사람한테는 강하게 대들고 나보다 조금 측은지심이 나오는 게 상관이에요. 그래서
상관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상관이 들어올 때 마음이 좀 약해서 왠지 그 불쌍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가는 게 또 상관이기도 해요. 근데 상관과 겁재죠. 근데 내가 친구들을 만났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 있잖아. 저번 달에 뭐 힘든 일이 있어서 어떻게 그럴 때 이제 왠지 돈을 빌려주고 싶다. 아니 있으면 빌려주세요. 예, 감당할 능력 되시면. 저는 그런 거 있어서 막 돈을 지키세요. 막 저는 그냥 안 해요. 있으면 빌려주는 거고 그러는 거죠. 예, 돈이라는 거는. 네. 하지만 내가 혹시 순간적인 감정이나 이런 어떤 영웅심리나 이런 거에 취해서 나중에 깨고 나면 후회할 어떤 행동을 하지 않도록 내가 나 아닌 내가 됐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길은 열어두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럴 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나의 이 또 다른 모습을 보게 하는 사람. 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나는 무언가를 시간이든 돈이든 줘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비겁 겁재가 많으면 결국에는 죄를 탐해서 내가 갖고 가야 되는 어떤 거를 n분의 1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공동의 어떤 공동 소유는 아니고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나누는 개념들이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좋은 점은 없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만약에 자기 사주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나는 늘 약간 이렇게 주눅이 들어 있어요 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재성이 너무 많으시다, 재다 신약이다, 그러면 좋아요. 갑자기 사주로 갔네. 아니 그 운세로 갔네. 이제 운인데. 자, 비견겁재가 좋은 거는 친구도 별로 없고 평상시에 너무 내가 일에 많고 그런데 비견급 들어올 때는 일을 냅치고 내가 활기가 있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내 편인 듯 내 편 아닌 내 거인 듯 내 거, 그게 아니라 내 편인 것 같은데 가끔은 나를 약간 시험에 들게 하는 내 편이든 내 편 아닌 뭐 약간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화일간 심리 인연법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세 번째 책에서 십성을 이렇게 정리를 하나씩을 이렇게 세 번째 챕터에서 십성을 다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겁재, 여기 천간에 겁재가 있으니까 겁재를 딱 보시면 이제 질문자가 저한테 질문하고 이제 이렇게 답하면서 겁재에 대한 어떤 설명을 좀 쉽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박스로 이렇게 핵심만 딱 해서 겁재의 정의, 인연, 심리, 장점, 단점을 이렇게 정리해 놨고, 그리고 겁재와 뭐가 같이 동조하냐 이런 십성 조합을 쭉 해놨거든요. 여기는 이제 겁재와 비견이죠. 그래서 여기 닮은 듯 다르다. 나와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도 들으시고 책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천간 지지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천간은 우리는 가족하면 가족은 사랑해야 돼. 가족은 사랑해야,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있잖아요. 근데 현실에서의 가족은 늘 그렇지만은 않죠. 그 사랑이 행동으로 보여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거를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겁재에 대한 걸로 돼 있는데 현실에서는 비견의 에너지가 더 많이 드러나는 환경에 놓인다. 하지만 이제 지장간에는 이제 병화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겁재 때는 좀 과감해지는 게 있어요. 더군다나 정화일간의 특성상 그렇게 과감한 행동이나 이런 거는 그쵸. 음일간들이 그렇게 과감하게 막 튀는 거를 하는 거는, 우리 일간 그 구조, 어떻게 사주 8개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기본적인 일간이 갖는 특징이라는 게 음일간 같은 경우 그렇다는 거죠. 근데 겁재는 내 안에 있거나 또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제 둘 다 불에, 정화나 병화나 둘 다 불이잖아요. 근데 정화처럼 은근히 타오르는 이런 습성만 가졌다가 한 번은 갑자기 욱 하고 튀어나오거나 확 하고 뭔가 이렇게 확 병화의 느낌,
근데 이제 겁재는 그거죠. 내 안에 감추어진 욕망을 건드리는 어떤 요소인데 그게 가끔은 금전적인 요소로 나오거나 어떤 그 일탈의 에너지로 나오거나 뭐 겁재는 또 그 정제를 극하고, 그러니까 정제라는 건 안정성이죠. 안정을 극하고 또 편제를 취하니까 다 모험과 일탈과 좀 나답지 않은 과감성의 특징이 있어요. 과감. 그러니까 정화일관들이 내년에는 배포가 좀 포부나 이런 게 소심했던 사람이면 갑자기 대범해진다든가 이런 식. 근데 이제 지지에서는 역시 정화의 본 모습을 잃지 않는 이런 환경에 놓이게 되면서 초반에는 약간 배포가 그거에다가 결국에는 식신, 중반에서 식신 비견으로 가면서 결국 나다운 면모를 찾게 되는 그런 심리 구조죠. 자, 식상이 아니죠. 비견겁재가 이렇게 들어온다. 비견겁재가 들어오면 이 비견겁재의 에너지가 물론 이렇게 식상 쪽으로 흘러갈 때도 있지만 비견겁재가 많아지면 비견겁재가 탐하는 거는 재성 쪽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비견겁재가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군겁쟁제라고 하잖아요. 재성을 탈한다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친구들, 비견겁재는 쉽게 얘기하면 친구나 우리 형제 자매들 같은 동기간을 얘기하는데, 친구들 만나면 수다 떨고 밥 먹고 차 마시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무슨 뭐 남자들도 그러나 하여튼 그쵸? 시간과 돈을 쓴단 말이죠. 그게 이제 재성을 취하게 되는, 재성을 쓰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나 뭐 관이 들어와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게 아니라 그냥 아유 참 말 비견겁재 친구 만나는 게 그렇게 실리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우리가 살면서 친구들 자주 만났을 때 남는 게 그렇게 많았냐는 거는 아니죠. 그냥 심심해서 뭐 할 게 없어서 같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내 마음이 조금 많이 그런 느낌이다. 근데 뭐 병화보다는 그래도 여기 비견이 여기 식신이 있어서 조금 현실에서는 다시 자기의 그걸로 가기 때문에 휘둘리는 건 조금 초반이고 후반기로 갈수록 이제 본인의 에너지가 강해지면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구조다. 이런 심리 구조에서 이제 인연을 만날 때는, 인연이라는 건 내 심리 구조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내가 비견이 강해진다는 건 누군가 명령 받는 거 좀 짜증 나는 거예요. 내 기운이 강해졌기 때문에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쪽이 강한 거죠. 그러니 윗사람이나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긴장관계나 이런 인연보다는 편하고 만만하고 나랑 생각이 비슷하는 그런 인연들에 노출될 가능성이 사실은 높다. 만약에 그러면 제가 만약에 내년에 사업적인 그게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하고는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상하 관계보다는요 편한 진짜 동등한 조건에서 그런 식으로 가는 그런 사업적인 파트너가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사람들은 실리나 이런 거보다는 일단 저 사람 나랑 말이 통하고 결이 비슷하네 그러면 가는 그런 느낌인 거죠. 네. 어쨌든 네네 정화 분들은 내가 초반에는 나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나의 실리를 추구하면서 나다운 어떤 그렇게 되는 해가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목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책에서 그 십성 부분을 설명한 챕터가 있거든요. 이제 이 책을 활용하시는 방법. 물론 이제 십성은 어느 정도 오행보다는 이제 이해도가 그래도 명리를 이렇게 깊게 공부를 안 하셔도 일단 이해하시는 데는 좀 어느 정도 알아들으시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설명을 개념을 좀 잡으시라고 처음에 식신에 대해서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며 편안한 것 따라서 주는 인연 이렇게 해놓고 질의응답식으로 좀 쉽게 설명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설명 끝에 이제 박스로 이렇게 식신에 대해서 정의, 그다음에 인연, 심리, 장점, 단점을 박스로 딱 정리해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조합으로 들어왔을 때 보는 거 식신이랑 비견, 식신, 겁재임 이렇게 다 다른 것끼리 해놨는데 여기서는 식신이랑 상관 요걸 딱 찾아서 읽으시면 훨씬 더 정리하시기 좋으실 거예요. 자, 천간과 지지의 기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식신 내가 간목이 내년에는 이거를 머릿속에 두고 이런 환경에 노출된다. 즉 쉽게 예를 들면 우리 가족 사랑해 라고 하지만 어쩔 때는 그 사랑이 표현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싸우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머릿속에는 식신의 개념이 있는데 지지에서는 상관. 근데 이 상관을 보니 이 지장간에 또 식신의 기운도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식신은 이쪽입니다. 자, 내가 주된 테마는 내가 가진 거를 표현해야 되는데 식신은 이 병화는 이제 신금하고 이제 합을 하려는 기운이잖아요. 병신은. 근데 이거는 정관의 기운이잖아요. 그러니 뭐냐? 내가 현실적으로 그 어떤 결과를 내고 싶은데 식신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쪽에 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나에게서 나오는 기운이거든요. 나를 이렇게 드러내는 표현, 표현, 말, 행동 뭐 다 이런 게 식상 쪽인데 상관보다는 조금 더 식신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현실적이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더 참 그렇네요. 보인다고 해야 되나? 참 그렇네. 왜냐 상관은 표현의 줄을 좀 맞추거든요. 그렇다고 표현이라고 말만 하고 만다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책을 쓰는 거는 식신 쪽이에요. 저는 상관만 있지만 그래서 참 이 부분을 딱 한다는 게 그거예요. 이런 상관과 식신의 에너지와 다른 관성, 인성 이렇게 합쳐져서 뭔가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 요것만 가지고 설명을 하기가 조금 그런데 식신은 뭔가를 보여줘야 돼. 내가 나의 걸 드러내야 돼. 그게 결과물이어야 돼. 조금 물질적인 거에 측면을 조금을 더 맞춘다. 그래서 이제 그게 만약에 그런 쪽이 아니면 나는 현실에서 나의 틀을 잡고 안정, 건강 이런 쪽에 신경을 쓰는 일탈된 행동보다는 조금 안정을 하고 싶다 이런 심리인데 이제 지지에서는 이 상관이 표현하되 그게 안정과는 거리가 먼 자꾸 그 틀을 깨고 싶다. 왜냐하면 여기에 정화는 신금을 이렇게 극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에는 합을 하다가 정관이라는 건 안정된 기반이에요. 나중에는 얘가 자꾸 이걸 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간목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얘를 2026년 2월에 만났을 때는 애가 좀 현실적이고 이렇게 가야지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안정적인데 이제 9월 10월에 만났더니 귀찮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약간 이럴 수도 있다. 근데 환경이 아무래도 상관 쪽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식신이 아무리 생각은 하고 있지만 자꾸 내가 후반부로 갈수록 상관의 기운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인연과 심리는 이렇게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마음일 때는 이런 에너지를 끌어오고 또 그런 사람들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 내가 내 기운이 이렇게 발설되는 쪽인데 에너지가 강한데 누가 나한테 자꾸 명령을 하고 그 사람이 나의 길을 누르는 사람을 만나고 싶겠어요. 사실은 내가 표현하고 싶고 내가 뭔가를 드러나고 싶은데 아니야 나는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는 나와 같이 내 식상, 결국에는 식신상관은 밖에 나가서 노는 것도 되고요. 소소한 자기의 취미 생활도 되고, 웅크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펴고 나가는 아웃의 개념이거든요. 이거 아웃을 할 수 있는 조건에서 만나는 사람은 뭐겠어요? 같이 아웃해서 나오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식상일 때는 아무래도 윗사람이나 조심해야 될 사람보다는 내가 그 사람들을 좀 통솔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많고, 물론 그 사람 중에서도 윗사람도 있겠죠. 사주 구조가 복잡한데. 근데 이제 내년에 인연은 아무래도 내 욕망이나 내 욕구가 조금 뭐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 사람을 만나다 보니, 내가 명령을 들어야 되고 윗사람을 해도 눈치 보는 사람보다는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구조로 가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간목 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년 네, 심리인연법 자, 을목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책 활용법 제가 챕터 하나를 아예 그냥 그 십성을 설명하는, 근데 그게 막 그냥 이렇게 이론 설명은 아니고 상관에 대해서 주고받는 질의응답에서 조금 내용을 쉽게 집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걸 끝나고 나면 이렇게 박스로 이 상관의 개념을 딱 간단하게 정의, 인연, 심리, 장점, 단점을 옆에 해서 개념으로 쉽게 하나의 딱 단어로 할 수 있게, 물론 이게 다가 아니지만 일단 개념이 딱 잡히고 나야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합 있죠. 상관과 다른 십성 간의 조합을 할 수 있게끔 2개씩 해놨는데, 뭐 상관, 비견, 상관, 겁지 쫙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상관과 식신, 네, 상관, 식신. 이렇게 상관, 식신, 상관 뭐 다른 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네, 잘 이해를 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천간과 지지로 들어올 때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천간은 상관이죠. 천간의 개념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족을 생각할 때 가족끼리는 사랑해야 돼라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이제 천간으로 들어오고, 그게 이제 상관이라는 거지. 지금 가족과 연결시키면 쉽게 예를 드는 거죠. 네. 그리고 지지 환경에서는 식신이다. 즉, 우리가 머리로는 가족을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현실 상황에서는 늘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싸우기도 하고. 그게 현실에 노출됐을 때의 나의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상관이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개념이 있지만 현실 상황에서는 이제 병기정이니까 식신만 쓰는 건 아니에요. 상관도 쓰는 구조지만 식상을 골고루 할 수 있는 건데, 주로 현실에서는 식신이 노출이 된다. 하반기로 갈수록 사실은 식신이 더 많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식상은 나의 에너지가 표출되는 거다. 자,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일단 상관은 규칙적인 거는 조금 귀찮아지는 거예요. 규칙적인 생활이. 그래서 상관 들어올 때 좀 게을러져요. 이게 왜냐면 여기서는 편관이랑 신금이 편관이랑 이제 천간 합을 하기 때문에, 상관은 일단 규칙적인 루틴이 지겨워지고, 그리고 아이디어나 이런 거는 좋아요. 표출을 하는 거니까 나의 생각과 뭔가 이렇게 번뜩이는 이런 거를 표출을 하고 싶은 욕구 거예요. 식상이 다 그런 쪽인데, 상관은 주로 아이디어나 표현하는 쪽이고, 이제 식신은 구체적인 어떤 이렇게 결과물 같은 걸로 이제 내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아이디어가 좋은데 지지에서 식신으로 뭔가 만들어서 내놓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약간 창의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좋고요. 지금 심리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온통 나는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나 쪽으로 심리 상태가, 또는 나는 만들 게 없어요. 사주 구조가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것도 관이 좀 짱짱해야 이 책임감을 갖고 만들어내는데, 이런 경우, 약할 경우에는 식상은 뭐다? 일단 식상 들어온 날은 그래요. 뭐 집안일을 할 수도 있고, 여자에게는 식신상관이 그거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식신상관일 때는 규칙적인 거 싫고, 그냥, 근데 지지가 식신이라서 다행이긴 합니다. 이제 식신은 그래도 안정된 틀이니까, 식신은 안정된 틀이니까. 근데 이제 초반에 병화가 들어올 때는 그런 게 조금 깨졌다가 뒤로 갈수록 안정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느냐 초점을 만들어주고, 만약에 그런 결과가 딱히 없으면 너무 이제 이게 약간 놀자판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식신은 그냥 현실에서 뭔가 성취하지 않아도 안정되는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게을러질 수 있다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식신이 너무 많으면 얘가 편관을 관을, 어쨌든 식상은 관을 치잖아요. 이 관이라는 거는 내 정해진 틀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관은 게을러지고 식신은 느긋해져서 조금 다른 뉘앙스예요. 예. 그래서 식상이 강하게 들어올 때는 너무 내 멋대로로 갈 수 있는 거는 조금 주의하셔라. 그래서 뭐든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내 심리 상태와 인연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누군가의 통제를 받기 싫고 잔소리도 듣기 싫은 내 에너지를 꺼내려고 하는 그런 판에 서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너 응? 내 말 잘 들어,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놓여 있을 때 관의 속성을 가진 사람 만나면 겁나 피곤한 거죠. 그냥 식상일 때는 내 표현을 같이 받아주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여기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사실은 만나게 되고, 나의 통제, 내가 차라리 돌보고 내가 통제하고, 요런 게 통제라기보다는요, 어쨌든 식상 쪽에 인연이 들어올 때는 내가 차라리 너를 케어해 줄게, 이런 쪽이에요. 내가 널 돌봐줄게. 그래서 그게 어떤 면에서는 자신 스스로의 누군가를 돌볼 때는 책임감이 생기니까 이런 걸 수도 있죠. 누군가의 명령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누군가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성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하지만 그 분위기가 딱딱하거나 이런 거는 아닐 것 같고요.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미 약간 식상일 때 오픈되어 있다 보니 그런 관계 안에서는 좀 자유로운 그런 관계 성립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